안녕하세요. 백세건강 송원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화면 앞에서 저와 마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 이렇게 부었지? 싱싱해서 보기만 해도 좋네. 이렇게만 담아도 근사하겠어요. 우리도 한입 할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과일은 자연이 준 최고의 보약이다. 라는 말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명절이면 정성스럽게 포장된 사과와 배 상자가 오가고 귀한 손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정성스럽게 깎아내놓는 것이 바로 과일이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과 한 알을 깎아 드시고 운동 후에 시원한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들이켜며 아, 오늘 하루도 참 건강하게 시작하는구나 라고 뿌듯해 하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과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식들이 보내온 정성이고 건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평생 술이나 담배도 전혀 안 하시고 몸에 좋다는 과일이며 채소만 지극정성으로 챙겨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자꾸 무겁고 다리가 붓는다는 분들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나 보다. 어제 좀 짜게 먹었나 하고 그냥 넘기시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은 신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절박한 비명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상황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신장은 팥 모양을 닮아 한자어로 신장, 우리말로 콩팥이라고 부르지요. 이 작은 장기는 우리가 평생 먹고 마신 것들을 묵묵히 정화하며 60년 넘게 쉬지 않고 일해온 아주 낡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많이 지쳐 있을 시기이지요. 이때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 오히려 건강해지겠다고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하면 지친 신장은 그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접하는 안타까운 사례들과 함께 60세 이후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릴 수 있는 과일들과 반대로 신장을 돕는 안전한 섭취법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장을 앞으로 30년, 40년 더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신장의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60년 된 아파트의 오래된 수도관이나 정수기 필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처음에는 물이 콸콸 잘 나오고 어떤 오염물질도 척척 걸러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필터망이 헐거워지거나 이물질이 끼어 물줄기가 약해지지요. 의학계의 연구 자료들을 보면 우리 신장은 40세 이후부터 매년 그 기능이 1%씩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60세가 되면 젊었을 때의 70% 정도만 겨우 일을 하고 있고 70세가 넘으면 절반 가까이 기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신장이 가장 처리하기 힘들어하는 칼륨이나 당분이 갑자기 파도처럼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는 금방 막히고 걸러지지 못한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주변에서 흔히 들리는 첫 번째 위험한 습관은 바로 바나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건강 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뒷산을 오르시는 70대 박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산행 전후로 에너지를 보충하고 근육 경련을 막겠다고 매일 바나나 2개를 꼭 챙겨 드셨습니다. 바나나는 소화도 잘 되고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에 좋다는 상식을 굳게 믿으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산에 오를 때 심장이 예전보다 훨씬 불규칙하게 뛰고 이상하게 손끝이 찌릿찌릿하면서 입술 주변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기운이 없어서 그런가 싶어 바나나를 더 챙겨 드셨는데 결국 가슴이 너무 답답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혈액 속의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고칼륨 혈증이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이 넘는 엄청난 양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박 어르신의 신장은 이미 노화되어 그 많은 칼륨을 제때 소변으로 내보내지 못했던 겁니다. 넘쳐나는 칼륨이 심장 근육의 전기 신호를 방해해 부정맥을 일으켰던 것이죠. 바나나는 분명 좋은 과일이지만 60세 이후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때로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과일은 가을의 전령사, 감입니다. 주변에서 가을만 되면 시골에서 올라온 홍시와 단감을 하루에 서너 개씩 앉은 자리에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과일은 천연 간식인데 좀 많이 먹으면 어때? 소화도 잘 되는데 라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탄닌은 위산과 만나면 마치 접착제처럼 다른 음식물과 엉겨붙어 위석이라는 딱딱한 돌덩이를 만듭니다. 젊은 사람들은 위장 운동이 활발해서 이를 잘게 부수어 밀어내지만 60세가 넘으면 위장도 신장도 모두 느려집니다. 결국 이 돌덩이가 소장 입구를 막아버리는 장폐색이 올 수 있고 감의 높은 칼륨과 당분은 신장 미세혈관에 심각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공복에 홍시를 드시는 습관은 신장을 혹사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는 과일 주스와 말린 과일의 위험성입니다. 이제 이가 약해서 딱딱한 과일은 못 먹으니 주스로 갈아서 마신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혹은 입이 심심해서 말린 망고나 고구마, 말랭이를 간식으로 먹는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리지요. 하지만 이것은 신장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력을 가하는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과일을 갈거나 말리면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식이섬유는 모두 파괴되거나 사라지고 칼륨과 당분만 아주 농축된 상태가 됩니다. 주스 한 잔을 마시는 순간 혈액 속으로 칼륨과 당이 해일처럼 밀려들어 오고 노후된 신장 필터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 혈관이 터질 듯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갈아 마시는 과일은 건강식이 아니라 설탕물과 칼륨 폭탄을 한꺼번에 들이키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제 송 원장, 그럼 이제 과일은 아예 끊어야 한다는 말인가? 인생에 낙이 없네 라고 서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장을 쉬게 해주면서도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는 고마운 과일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것은 사과입니다. 주변에서 아침에 사과 반쪽 먹었더니 속이 편하고 몸이 가벼워졌다는 분들 자주 보셨죠? 사과 속에는 펙틴이라는 아주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우리 장에서 나쁜 당분과 노트륨, 노폐물들을 마치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대신 밖으로 버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 신장이 해야 할 힘든 일을 사과가 상당 부분 나누어 맡아주는 셈입니다. 칼륨 수치도 다른 과일에 비해 아주 적당해서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껍질을 같이 드셔야 합니다. 껍질 속의 식이섬유가 과일의 칼륨이 혈액으로 너무 급격히 들어가지 않도록 천천히 조절해주는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원하고 달콤한 배입니다. 나이가 드니 맹물은 비려서 못 마시겠다.
며 물 마시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에게 배는 최고의 수분 보충제입니다. 배는 80% 이상이 맑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신장의 여과 작용을 자연스럽게 돕고 소변의 양을 늘려줍니다. 또한 배에 들어있는 루털린 성분은 시니어분들의 신장 미세혈관에 생기는 미세한 염증들을 가라앉혀주는 천연소염제 역할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님은 평소 다리가 퉁퉁 붓고 소변 줄기가 약해 걱정이 많으셨는데 간식으로 배를 한두 조각씩 챙겨 드시면서부터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붓기가 가라앉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보석 같은 과일, 블루베리입니다. 그 비싼 걸 어떻게 매일 먹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신장 건강을 생각하면 이보다 가성비 좋은 투자는 없습니다. 블루베리의 짙은 보라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노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신장의 핵심 조직인 사구체가 산화되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보초병 역할을 합니다. 더 고마운 것은 블루베리는 베리류 중에서 칼륨 함량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장 수치가 조금 불안한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입니다. 생과일이 비싸다면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를 입안에서 천천히 씹어 드시면 신장 혈류가 훨씬 원활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어떤 과일이 좋고 나쁜지 알았으니 가장 중요한 어떻게 먹느냐의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이 원칙을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절대 빈속에 과일을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아침 공복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것은 위장이 튼튼하고 혈당 조절이 완벽한 젊은이들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빈속에 과일이 들어가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신장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큰 타격을 입습니다. 과일은 반드시 식사 후에 다른 음식물과 섞여서 천천히 흡수될 수 있는 환경에서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 접시를 과감히 치우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도 밤에는 퇴근을 하고 쉬어야 합니다. 저녁 늦게 드라마를 보면서 무심코 집어먹는 과일은 신장에게 강도 높은 야간 근무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밤새도록 칼륨과 수분을 걸러내느라 신장은 쉴 틈이 없고 여러분은 밤중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됩니다. 신장이 쉬지 못하면 다음날 몸은 더 붓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양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사온 건데 아까워서 다 먹어야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면 과일은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맛만 보는 약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루 적정량은 사과 반쪽 혹은 배 4분의 1쪽, 블루베리 한 줌 정도입니다. 이 정도 양이 우리 신장이 기분 좋게 처리할 수 있는 한계치라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점 하나를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고혈압 약이나 당뇨 약을 복용 중이신가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드시는 혈압약 중에는 몸속의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붙잡아두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이 건강에 좋다고 칼륨이 많은 과일을 드시면 혈중 칼륨 수치가 순식간에 위험 수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는 과일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왜 부정맥이 오지? 싶으시다면 본인이 드시는 약과 과일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음번 진료 때 주치의 선생님께 제가 사과나 바나나를 이만큼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꼭 한번 여쭤보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심장과 신장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투석이라는 매우 힘든 과정을 견뎌야 하는 참으로 예민하고 조용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소박한 지혜들만 잘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은 90세, 100세까지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하며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과일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몸의 변화, 특히 신장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너무 젊었을 때의 습관대로 욕심껏 먹어왔던 것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으시더라도 그동안 고생 많았던 내 신장아, 사과가 도와줄 테니 조금만 더 힘내자 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그리고 감사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과일을 너무 좋아해서 주체하지 못하시는 친구분이나 이유 없이 몸이 자꾸 붓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기적 같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세 건강 송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100세 인생이 걱정 없이 늘 맑고 평온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신장이 매일매일 가볍고 경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